오늘 시장의 핵심 테마는 뭐니 해도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미래형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워낙에 거래가 동반되면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과연 현재의 이 자동차 산업 어떤 수준에 와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어떻게 찾아가 봐야 될지 저반 지식을 좀 쌓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대림대학교 자동차과의 김필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좀 관심이 큽니다. 네.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이 패러다임 변화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주요 세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나 수소 연료전지차 같은 미래차, 친환경차에 대한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자율주행차거든요. 최근에 이 국토교통부에서도 뭐 레벨 3 개념으로 차로 변경 없으면은 핸들을 손에 놔도 된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레벨 5까지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지금 올해쯤 레벨 3 개념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돼서 간단히 손을 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믹서시킨 이 공유 경제 모델,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 쉐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 쉐어링이나 라이드 쉐어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타다 이 문제 때문에 이 검찰에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는 흑백 논리로 가고 있는데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미국의 우버가 등장한 지 올해 들어서 8년째거든요. 이 국내가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하지 않느냐, 미래의 먹거리를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거리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공유 경제는 세계적인 확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되면서 함께 움직이는 게 미래 먹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묶여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의 네. 이 미래 자동차 산업에 발맞춰서 좀 잘 변화하고 있는지 현재 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앞서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선진국을 100%로 봤을 때 우리나라 친환경차는 80에서 85%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90%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진국 대비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좀 뒤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배터리나 모터 이런 각각은 잘 만드는데 이걸 융합시키는 부분들이 지금 취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쪽은 여러 가지가 버무리는 과학기술의 총알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라이다 센서 등 핵심 기술은 아직 국산화가 안 돼 있는데요. 올해 말 정도 되면 라이다 센서가 국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들은 친환경차보다 선진국에 비해서 좀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라이다 센서가 뭔가요? 라이다 센서는 물체를 200m 이내 거리에서 물체의 형태나 모양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인지해 줄 수 있는 센서 중에서 가장 첨단화된 센서를 라이다 센서라고 해요. 네네. 지금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센서는 카메라라든지 레이더 센서, 초음파 센서, 또 말씀드린 라이다 센서가 핵심인데 이런 게 한 3, 40개가 버무러지면서 물체 인식을 해주고 방향과 속도를 결정해 주는 건데 이 부분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한 80%, 시간적으로 보면 약 4년 정도 뒤져 있으니까 좀 더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작년에 현대차에서 미국의 제3위 업체인 앱티브와 2조 4천억씩 이 합작 회사를 맞아요.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것도 국내의 자율주행차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앞서 있는 앱티브 같은 회사와 더불어서 시너지를 내겠다 하는 하나의 액션 플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했던 뉴스가 뭐 네. 올해 정부에서 수소전기차 합해서 20만 대를 보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20만 대 하면 별로 와닿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까지 뭐 보급돼 있던 대수라든지 뭐 목표치 이런 부분 수치로 좀 와닿을 수 있게 정리를 해주시죠. 많이 좀 보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3년 동안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주목할 만한 실적을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올해 말까지 순수 전기차는 한 9만여 대 정도가 되니까 지금 올해 들어와서 한 3, 4월 정도 되면 누적 대수 10만 대가 넘어갑니다. 또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가 7만 대 정도를 보급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20만 대 누적 대수, 또 수소 연료전기차도 작년에 많이 보급을 했죠. 올해는 훨씬 더 보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쳐주게 되면은 올해 벌써 상반기에 12만 대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또 충전소도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지금 뭐 보급 대수들 충전소 한 기당 30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네. 또 수소 연료전기차도 한 대당 3,600만 원씩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10,000대 정도 이상은 보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대표적인 무공해차인 전기차와 수소 연료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또 충전소에 대해서도 단위 면적당 세계에서 가장 밀접도가 높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주도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런 기대감을 줄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서 좀 더 올해 내년 아마 네. 3, 4년 사이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미래형 자동차 투자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늘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이 전기차냐 수소차냐 네. 그리고 뭐 정부 쪽에서도 수소 경제 활성화 얘기가 나왔다가 뭐 여러 또 자동차 메이커들마다 역점을 두는 쪽이 다르기 때문에 네. 미래차에 좀 더 가까운 쪽은 어떤 쪽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는 벌써 단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글로벌 제작사들이 본격 시작한 게 전기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를 자율주행차 만드는 것보다 전기차는 전기에너지 풍부하고 공간도 많이 남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만들기가 훨씬 더 좋아서 자율주행차 전기차는 사촌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미래의 먹거리로서 융합시킬 수 있는 게 전기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소 연료전기차는 궁극의 차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히 멀리 가게 되면은 수소 연료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거예요. 근데 궁극으로 가서는 전기차하고 상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장거리용으로 해서 큰 차 같은 경우에 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전지차가 훨씬 더 유리하다 볼 수가 있고요. 또 단거리 무공해용으로 쓸 때는 전기차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내연기관차도 지난 130년 역사 지금 보면은 디젤차와 가솔린차가 상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역할을 틀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먼 미래에서도 전기차와 수소 연료전기차가 역할을 같이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네. 지금 당장은 전기차고 수소차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부터 충전소, 수소차 보급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가 뭐 정부도 자문을 해주고 있지만은 네. 너무 오버하지는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궁극의 차이긴 하더라도 주도권이라든지 원천 기술 확보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소의 생산, 수소의 이동, 저장 이 세 가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 쓰고 있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생 수소를 쓰고 있는데 부생 수소가 뭐냐면은 석유 화합물을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 부산물 중에 하나가 부생 수소예요. 물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궁극의 친환경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 물을 전기분해 쓰는 방식을 수전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20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서 부생 수소 내지는 이 LNG 같은 이 천연가스에서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뽑아내는 개질화 연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역시 전기에너지 넣거든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일각에서 쓰는 그런 거잖아요. 얘기를 하죠. 아니 전기에너지 넣어서 수소를 쓸 만들어내면은 거면. 전기차를 그냥 집속 쏘지 못해서 수소를 만들어내. 그래서 이 수소는 분명한 것은 에너지 소스가 아니라 에너지 캐리어. 지구상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원만하게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술이 나와야지만 네. 확실하게 수소 경제가 확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투자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은 너무 오버하지는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순간에 뭔가 확 발전이 돼서 보급이 되고 이것까지는 아니다. 아니다. 지금 좀 더 여유 있게 우리가 수소차를 믿고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데 네. 그러면 미래차 산업에서 이제 위너가 생길 거란 말이죠. 요즘 뭐 신흥강자 테슬라도 생기고 중국의 네. 메이커들도 굉장히 강한데 이제 그 원탑이 될 만한 업체를 결정하는 요소는 어떤 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연기관차도 아직 20년 정도는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전기차를 한다고 흑자 모델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서 홀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적자 모델입니다. 근데 올해 후반부터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은 필요 없는 부품 생략되고 또 생산할 때 어떤 이 필요 없는 비용이 많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네. 흑자 모델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내연기관차와 더불어서 미래의 프리미엄 차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극대화해주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개척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에 대한 것들도 올라가지만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은 이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리미엄 차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요. 네네. 또 미래 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버무려지고 있는데 미래까지 모호합니다. 안개 속에 휩싸여 있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CES 지금 라스베가스 국제 가전 전시회 열리고 있는데 나오는 거 보면 아실 겁니다. 프라인카부터 인공지능 들어가 있죠. 네. 또 전기차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자율주행차는 기본이죠. 믹서 모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새로운 미래 방향성,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차라는 매개체를 이용한 모빌리티가 고부가 가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모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이 중국의 베스라든지 또 가파라고 얘기를 해서 뭐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닷컴 뭐 이런 데를 다 가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델들이 자동차를 누가 지배하느냐, 또 소프트웨어가 지배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누가 제대로 잡느냐, 그리고 원천 기술과 같은 융합 기술을 네. 누가 제대로 확보해 주느냐가 앞으로 주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4, 5년 이내에 결정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역시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아직도 자율주행차라든지 또 인공지능도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요새 커넥트카라고 해서 휴대폰하고 차의 연동성을 많이 맞아요. 강조하고 네. 있어서 다른 회사의 차별화 전략을 많이 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고부가치, 영업이익률이 커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의 산업 이 자동차 패러다임 구조를 보면은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엔진하고 변속기 부품 13,000개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는 다른 걸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업종 전환이나 전환 교육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네. 또 국내 같은 데는 고비용 저생산 구조거든요. 저수익, 저효율, 네. 일고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강성 노조 이미지에다가 노사분규도 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좀 더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강화를 해서 네. 좀 더 네거티브로 바꿔줘야 되는 이런 정책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어떤 여건, 산학 연관의 융합적인 노력,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금 내연기관차를 통해서 고수익 구조로 가는 자연스럽게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기술을 연계성 기술을 갖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갖는 것이 부품업체, 글로벌 제작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뭔가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차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이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자동차과의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